카카오의 기준에 오늘 변동성이 4.3%, 오늘 고점 기준이 5.3%입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45%나 급격히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 아니냐, 어?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0076 오케이 0075 뭐냐면 이제 2016년 이후에 그 월봉이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죠. 시가총액이 얘가 3위까지 올랐어요. 장중 기준에. 네이버를 넘겨버리는, 네이버를 제껴버리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17만 3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70조 원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주면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가총액의 규모가 아무리 이게 거품이 낀다 할지라도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총액 규모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 아무리 거품이 끼어서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4억 4,596만 2,051주짜리 종목이 17만 3천 원까지 올랐죠. 77조까지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위협했어요. 저 당시 기준에. 작년 6월에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77조까지 올라온, 이렇게 70조 원대를 넘긴 종목이 우리나라에 LG화학 70조 원대 넘겼었고요. 105만 원까지 갔으니까 7천만 주짜리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은 다 100조까지 넘겼고, 걔네들은 다 100조를 넘겼던 거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6,600만 주짜리 기준에서 뭐 100만 원 넘겨서 70조 원 수준까지. 그리고 네이버도 뭐 70조 넘겼고,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70조를 넘겼습니다. 그럼 70조를 넘겼는데 70조를 넘길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모멘텀은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성장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막 기술주들 조정받고, 미국의 나스닥이 조정받으니까 기술주 조정받고, 야 반도체 빠질 거야, 삼성전자 빠질 거야, 성장주 빠질 거야, 하이닉스 빠질 거야, IT 빠질 거야. 왜? 성장주 아니야. IT는 실적주예요. 프리미엄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실적주예요. 프리미엄이 붙어있으면 성장주죠. 근데 얘는 뭐예요? 실적이 없어. 응? 실적이 없어요. PBR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6.32배야. 실적 대비해서 43배 움직여. 얘는 뭐 원래 포탈은 그렇고, 얘는 이제 포탈이 아니죠. 완전히 대기업이 돼 있고, 여기저기 이제 뭐 다 이제 막 깔려 있고, 사업이. 그리고 말 그대로 카톡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카톡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예전에 다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포탈의 기준이고, 뭐 음원 시장 좀 진입하고 이견이었고, 2016년도만 해도 제가 네이버하고 다음을 비교를 하자라고 이제 SBS, CNBC는 작가하고 PD가 한국경제TV보다 월등히 커. SBS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작가하고 PD만 10대 명이 돼요. 한 프로에. 케이블 TV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작가가 없는 케이블 TV도 있어.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2016년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비교를 해달라면 쟤는 아주 솔직히 저는 방송 나서 개무시했어요. 비슷하게 평가를 하면 제가 개무시했어요. 막 뭔 소리냐. 매출 규모의 차이, 사업 역량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카톡의 그 엄청난 성장, 그 카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 부분, 그 카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의 성장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거기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완전히 히트를 친 거지. 그잖아요. 우리 예전에 원래는 이제 이베스트가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이제 라이선스를 갖고 하던 증권사인데 그걸 없애고 이베스트로 이제 사명을 바꾼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키움증권, 이베스트 증권, 그러니까 이트레이드 증권이죠.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수익률 대회 2위를 했던 그게 증권사 이름 뭐더라? 키움이랑 똑같은 그 온라인 증권사들이. 근데 키움은 그때 당시에 이 박사라는 그 뭐
테크노 트롯 가수 그분을 광고 CM을 할 때 그분을 쓰게 되면서 굉장한 히트를 쳤어요. 광고가 히트를 치면서 키움 쪽에 계좌도 많이 몰렸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좀 뭐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쪽 그 업체들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이제 포탈의 성장성의 부분도 그렇고 한순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기준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이 아닌 카카오로서의 기준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카카오뱅크 뭐 K뱅크 뭐 쭉 있는데 그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때문에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파급력, 시장의 우위 이런 부분들. 어찌됐건 결론은 은행으로 놓고 본다 해도 금융 지주사로 놓고 본다 해도 카카오뱅크는 거기 못 미치는 거고 원래는. 그럼 시가총액이 금융사보다 낮아야 되는데 일단 공모 가격이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너 왜 오르니라고 했을 때 얘 뭐 카카오잖아. 기존 은행 넘어설 거야. 그렇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 부분이잖아. 얘 은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뭐 별의별. 근데 결국은 실적 대비 상당한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카카오에도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IPO를 하게 됨으로써 카카오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렇게 된다면 누적 수급이 유입되고 나서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외국 기관은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 손바뀌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 대형주니까 당연히 외국 기관의 수급이 뛰어나야 되고 개인들은 물량을 뺏겨야 돼. 그래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명확히 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가 되면 다른 종목을 볼 때도 명확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이 팔아서 오늘 밀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외국인이 사서 시장에 올랐어요. 말 같지도 않다. 물론 그것도 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당시에 이 그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매집이 됐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매집이 됐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는 사실상 네이버 위주로 편입을 했고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우위니까 업종 대표주니까 네이버 위로 편입을 했고 카카오는 좀 뭐랄까요 좀 비중을 네이버보다는 이쪽은 한 템포 밑으로 스윙 뭐 우리가 지금 네이버 주력이라면 그때 주력이었고 카카오 다름 스윙 근데 변동률은 카카오가 월등히 높은 거죠. 하여간에 이 기준에서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겁니다. 뭐 비중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도 가장 빠르게 돌립니다. 오늘날의 흐름에서 똑같은 인식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폭락이 나왔고 뭐 두들겨 맞았고 다 좋아. 가장 빨리 돌리는 거는 펀더멘탈 명분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온 쪽.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그걸 먼저 보셔야 돼. 그냥 막연히 이거 올릴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치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예요. 쭉쭉쭉 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네이버를 5월에 팔아요. 5월에 팔고 다행스러운 게 팔고 더 올라갔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5월에 팔고 뭘 사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삽니다. 30%를. 네이버 30% 비중을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행히 얘들 이렇게 6월에 멈춰 있을 때 한 달 만에 60% 수익이 나요. 그래서 다 팔아요. 왜? 시가총액이 장난 아니죠. 다 팔아. 다 팔고 나서 이때만 해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수준밖에 안 돼. 20조? 주식수가 좀 늘어났을 거예요. 하여간에 20조면은 뭐 그렇게 순위에 높은 기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다행스럽게 7월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젠에서 시젠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한 달 만에 60% 수익 내고 그거 다 팔아서 시젠으로 30%를 또 사요. 시젠을. 원래는 우리 시젠 같은 종목 30%안 채우잖아. 근데 이제 수익이 막 미친 듯이 나오니까 한진칼에서부터
1,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았고 DB하이텍 다 팔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7월달에 시장 가지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쪽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그닥 뭐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그 기준에 수급은 계속 튀어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개인들이 올려요? 아니지. 개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떠넘겨진 물량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매수매도의 기준은 메이저들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도 어찌됐건 개인들이 이만큼 떠났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일방향인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야. 보시면 매도와 매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근데 이제 관여도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쪽의 방향성의 흐름이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흥분해서 살까요? 흥분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의 수급이 이게 뭐 손바뀜이 됐을지 혹은 그동안의 공매를 다시 되사서 47%나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되사서 다시 받아가는 걸일지 어떤 것든 상관없어. 누구는 공매도 상관이 있고 어느 쪽은 로스코 범위에 들어오는 부분을 거기에서 또다시 공매를 하는 쪽도 있고 그죠? 그래서 손바뀜의 흐름에서 윗방향으로 매수를 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데 매도가 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었다는 거지. 걸어놓는 매도. 거기에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거고 지금의 흐름은 수급의 논리하고 상관없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과하지 않느냐 낙폭이 과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너무 성장성이 있다 할지는 너무 부각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점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6월 7월 8월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폭락이 나올 때에도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쪽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주, 실적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결국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네이버의 변동 하락률은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이버의 기준은 그나마도 등락률 처음에 들어올린 등락률의 폭도 카카오만큼 들어올리진 않았고 사업 범위도 이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카카오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카카오, LG와 에코프로 하이브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의 기준에서의 주력의 비중을 더 선호를 합니다. 성장주보다. 성장주의 뭐 랠리가 뭐 제약주라든가 또 이렇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주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흐름은 추세에 맞는 스윙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수급이 어찌됐건 손바뀜 수급이고 윗방향성의 매도의 기준이었다 할지라도 누적 수급이 좀 부담이 되면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한 거죠. 지금의 카카오가 이제 되돌려서 저고점을 넘기려면은 요 고점을 넘기려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도 요 수익을 말씀드릴 때 시장 수익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시장 수익.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상승률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상승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찔하잖아, 솔직히. 예? 거래등 빼볼까요? 아찔하죠.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어, 솔직히. 저도 이제 못 사서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삽니다. 근데 이제 뭐 누적적인 월봉상의 저런 등락률이고 하루하루를 보면은 점진적인 강세죠. 꺾여지고 돌릴 때에 저는 안 들어가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장 수익률일 겁니다. 시장 수익률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들어오면서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 제대로. 그 오버슈팅 이후에 이제 거품이 빠진 거고. 그럼 다시 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그래서 그 시장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전체 종목 포트에서 설정 범위도 똑같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 지수에 이게 36% 올라와 있어요.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36%. 대형주는 그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주의 기준은 코스피 지수 대비 대형주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 기준에 조금 더 한 뭐 예를 들면 한 4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중형주는요 12% 13% 올라와 있는 거예요. 소형주는
18%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대비 대형주의 기준에서만 시세가 나왔고 시장 수익률이 넘겨진 거예요. 카카오도 그러지 않냐? 대형주 아니냐? 카카오처럼 시장이 어찌됐건 누적 수익이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카카오처럼 오히려 고점 대비 많이 무너진 종목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프리미엄이 컸던 종목.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LG화학도 2차 전지 프리미엄이 크지 않았느냐. LG화 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는 그나마 낙폭이 NHN 네이버 수준 그래서 30% 뭐 초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나온다의 기준, 그러니까 대형주니까 소형주, 중형주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물어봐서 나 카카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형주 뭐 예를 들면은 GSE를 갖고 계신 것보다 대성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 카카오가 당연히 낫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 다만 요 대형주의 기준의 요 수익률 대형주를 갖고 있음으로써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가는 시장 수익률 상회 요 정도로만 저는 해석하겠다.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남들은 그러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성장주 프리미엄이 까인다. 그들은 못 간다. 거품 빠진다. 금융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요. 경기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라는 기준이에요.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더욱더 활성화된다.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단순하게 봅시다. 유가가 빠질까 오를까. 우크라이나가 진짜 큰 문제면 세계대전이 일어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엄청난 경제 제재가 일어나 그러면 유가가 빠질까 오를까. 100% 빠지죠. 폭락이 오죠. 경기가 둔화되는데. 똑같아요. 해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장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린다? 근데 그것이 다들 죽어봐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만 조금만 잡으면 성장률은 계속 나온다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성장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 2016년부터 해서 랠리는 미국에서도 IT가 랠리가 나온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전 접종에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그러면 결국은 대형주 기준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지금. 이슈가 있어서 그나마도 그 프리미엄을 계속 오버슈팅으로 날려줬는데 오버슈팅이 여기죠 여기. 근데 이 오버슈팅을 날려준 부분 얘가 날아가니까 네이버도 쫓아 움직였는데 이 날려준 부분 뭐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의한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LG화학을 IPO를 앞두고 무슨 할인을 받아야 된다 이따구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카카오처럼 뭐 프리미엄을 받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얘는 그렇고 쟤는 저렇고 이중잣대를 댈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재료든 뭐 호재든 악재든 그렇게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카카오는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의 등락률 이상이 형성되기에는 제한적이다. 즉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면 그럼 얼마예요? 12% 정도 오른다고 치면 얘도 12%.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11만 원 정도 최대폭. 그 다음에 시장이 3,300 가면 다시 10%죠. 11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그러면 12만 1,000원, 12만 5천 원까지 시장이 신고가를 내는데 얘는 왜 못 가요? 신고가를 내는데 얘는 왜 못 가요? 얘는 프리미엄이 깎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종 판단은 이제 하셔야죠. 제 기준은 그러니까 왜?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성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막말로 이때 당시에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다면 얘가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얘는 그때 죽는 거예요. 원래는 이때 죽었어. 원래는 보시면은요, 얘는 말 같지도 않은 그 기준이 형성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박살나. 그게 뭐 대표회사가 우통을 까고 난리를 쳐. 테마sek에서 돈이 왜 들어온지도 난 모르겠어. 혹시라도 커넥션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얘가 무슨 대장주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린 거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처럼 성장주가 확장이 된 건데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처럼 황우석 박사의 그 랠리 조화제약 산성펜시 42배 57배 그걸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냅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바뀌자마자 야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시장 대책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 하면서 코스닥에 대해서 특히 또 바이오에 대해서 막 그냥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 같은 사태가 터지고 신라젠과 똑같은 애들이 지금 코스닥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주주 지금 10%, 8%, 11% 이런 애들이 매출은 몇백억도 안 나오는데 적자인데 시가총액은 조 단위 정도가 아니라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죠. 여전히 상위권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90%씩 빠진 종목이 있고 셀트리온의 경우도 못지않아요. 대장주? 대형주? 얘가 어떻게 대형주인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에 육박한 적이 있었어요. 실적은 영업이익 다 합쳐도 1조 수준인데 하이닉스에 20조 8천억 영업이익을 내는 애 그런 애 시가총액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70%씩 밀린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그 거품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얘는 죽었어요. 벌써 끝난 거였어. 그럼 지금 다시 내려와 있죠. 화폐 가치가 훼손된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의 되돌림의 흐름은 시장 수익률 미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시장 수익률 미만.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카카오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오늘도 뭐 탄력받고 잘 움직이는데 다만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 시세를 완전히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 거래량 갖고는 안 돼요. 거래량 갖고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후의 거래량을 봐야 돼. 그렇게 보려면 거래량이겠죠. 동일한 위치에서의 거래량. 이만큼씩 터져줘야 돼 하루에. 그렇지 않으면 앞전의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 뭐 올라온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시장 수익률이다. 그래서 비중이 42%이신데 어차피 방 안에 들어오신 기준이니까 그럼 주력으로 좀 옮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IT입니다. 지금 10월 이후에 IT에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공식적으로 계속 외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유료방 가입할 일이 뭐가 있느냐의 기준이지만 외부에서 아무리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얘를 편입을 안 해요. 응? 항상 그래왔어요. 윤정도는 삼성전자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로 먹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선주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는 차화정의 자동차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의 기준은 2015년 이후에 2016, 2017년 10월 달까지 그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먹고 살았고 다시 2021년 6월 이후부터 해서 주력주를 IT로 꽉 채워놓고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실적이 규모의 면이 아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와 그리고 저평가. 얘가 엄청난 얘도 성장주잖아요. 근데 무슨 7배야 7배야 PR이. 아까 카카오는 비교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IT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이거를 이제 4개 종목을 주력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매수 강도를 들이고 있는 게 10월 이후에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적 수급도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누적적으로 기존의 대차 상황이든 공매도 상황이든 신규 매수든 이렇게 해서 수급이 월등하게 형성이 됐었고 수급이 자칫 주춤되는 사이에 눌림목이 있었는데 그럼 계속 주춤고를 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전화해서 사라 그럴 수도 없고 외국인한테 또 기관한테. 다만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느냐 모멘텀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실적이라는 거예요. 저평가.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은 13만 원 공방 잘 나오다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체 문제가 아니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린 건데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눌려져 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단문 문자 나가고 있고 단문 문자 나갈 때 편입 기준은 이쪽으로 비중은 우리가 IT를 최소 55에서 최대 70%까지 주력 포트폴리오를 70%, 55에서 70%까지 채우고 그중에 IT 비중은 최소 55% 채우자. 그럼 추가적인 주력의 비중은 15% 내에서 혹은 나는 다른 주력 더 채우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비중을 조절하는.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비중은 주력은 LG화학과 LG화학과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서 보고 있는 거고 LG화학은 좀 공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 이쪽 그 기준에서 하방을 좀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수급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 정체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60만 원이 깨져 내려온 거는 외국인들이 일부 물량 내놨는데 훅 밀린 거예요. 훅.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 개인이 사서 밀렸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외국인들 50%에 달하는 49%의 외국인들 거기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손바뀜 또 기관들의 손바뀜 방향성의 추이 주가 밀리면 이제 부정적인 해석만 내놓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의 프리미엄은 기존에 그래서 물적 분할 때문에 깨져내려고 그런 범위로 억지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억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일단은 미국 쪽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승기를 잡죠. 그렇게 되면서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성장주 위주로 가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연동돼 있는 게 수십 년 동안 2차 전지 사업을 했던 LG화학,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이 동반 폭등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등이 나오는 기준이 저게 241%예요. 근데 241%로는 감흥이 없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6조에서 얼마? 53조인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왜? 16조의 규모나 53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시니까. 근데 저 당시에 16조다 2020년 3월 1400포인트까지인가 밀렸나요? 그때 16조면요. 시가총액 20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오던가 그럴 거예요.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겠네. 그러고 나서 53조면요. 5위 안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으니 당연히 가격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삼성 SDI가 조금 덜 올랐어요. 얘가 241% 오르고 SDI가 190% 올랐나? 근데 얘가 25% 빠지고 삼성 SDI는 20% 빠졌어요. 그럼 삼성 SDI는 왜 빠졌어? 얘는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익 실현 요건 나올 때 물적 분할 발표가 겹쳐지니까 아 그게 악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얘가 25%고 왜 리콜도 2개나 맞았는데 삼성 SDI는 멀쩡한 애가 왜 20%나 빠져? 오른 건 180%, 190% 오르고. 그때 SK 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 5조에서 20조 수준으로 올라와요. 300%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5조에서 220조까지니까 대략 280몇 프로인가 올라와요. 걔는 40% 빠져요. 그럼 40% 빠진 걔가 물적 분할한 거겠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이 소진된 거죠. 이제 물적 분할 악재는. 다시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밀렸다고 치고 시장 지수가 다시 고점 행진을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 또 우크라이나 얘기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졌다고? 아니잖아. 소진된 악재를 왜? 그럼 왜 여기서 밀렸느냐라고 한다면 IPO가 밀리고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사실상 좀 약세를 띄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장도 많이 깨졌죠. 근데 이 정도까지 고점 대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이 깨졌죠. 여전히 LG화학은 저점 대비 강세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거품이냐 했을 때 카카오 얘기할 때처럼 거품이냐 했을 때 얘는 일단은 어찌됐건 실적 범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조의 영업이익 부분, 4조의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3조의 순이익 부분, 2조 8천억. 응? 그러면 2조 8천억의 PER을 롯데케미칼이 지금 PER이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롯데케미칼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8배예요. 얘가 적게 형성될 땐 6배 정도입니다. 근데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배야. 8.7. 그럼 8배만 잡어. 8배만 잡으면 막연하게 되네 안 되나 하지 말고 8배 잡으면 3조로 잡고 그냥 2조 8천억인데 좀 더 나온다고 좀 3조로 잡고 8배면 얼마예요? 24조가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아무것도 없을 때 24조. 얘는 지금 자체적인 소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성장성 없어요. LG생명과학을 피인수했기 때문에 인수했기 때문에 LG생명과학이 일로 피인수됐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쪽에 바이오 쪽에 성장성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화학만 잡았을 때 24조인 거예요. 성장성 다 필요 없고. LG에너지솔루션 뛰어났다고 성장성 없나? 아, 그래 없다고 치고. 소재 사업 안 해? 해요. 근데 다 없다고 치고 그것만 24조야.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이 81.8%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도 못하니까 그럼 그거 할인을 해줘. 얼마? 50% 할인해준다는 게 시장의 논리예요. 그러면 그게 40조야. 그럼 64조여야 돼요. 시장에서 꼬맹이들이 내놓는 이거 할인해서 40조입니다. 이게 아니라 64조. 그럼 64조면은 7천만 주니까 7, 9, 63. 얼마? 90만 원을 넘기고 있어야 정상이 사실은. 안 그렇다면 외국인이 뭐 하려고 49% 갖고 있어요. 다 때려 팔아야지. 연기금도 나쁜 연기금이네. 다 때려 팔아야지. 왜 연기금 지금 지분 그대로 유지해. 일부 팔은 거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이해되셔야 돼요. 과도하다. 카카오가 다르다. 얘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LG에너지솔루션 독립시켜서 너무 행복하다. 그 IPO 자금 들어왔잖아. 얼마나 땡큐해. 그거 81.8인데 언젠가는 매각 안 하겠어요? 언젠가는 매각하지. 30% 매각한다 치면 얼마야? 지금 기준으로 30조 원 들어오는 거야 돈이. 얼로 LG화학한테 돈만 순수한 돈만 30조 들어오는 거야. 지금 시가총액 유지되면. 얘를 왜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가총액 7위까지 내려와 버렸어. 그래도 12월 말 9위 대비해서는 7위입니다. 그럼 시장 대비해서는 얘는 그나마 솔직히 방어된 거야. 근데 이번에 무너지니까 진짜 피눈물이 난 거죠. 유지고 비중 가져갑니다. 최대 30% 비중. IT하고 조절해서 적절하게. 1순위는 일단 IT. 거기에 하이닉스를 기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기준인데 에코프로는 2,200만 주짜리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 상장이 조금 더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업 분할을 하고 에코프로 HNN하고 기업 분할을 하고 시가총액이 이제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 수급이 붙은 거고 수급이 붙으면서 머니 게임이 진행이 됐죠. 사실 액티브 쪽에서도 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때 2,200만 주일 때 2017년도에 사실은 우리는 처음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고 수급이 무지하게 좋았었어요. 2019년 이후에도 이제 누적 수급이 상당했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하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요자락의 흐름이 오버슈팅이다. 왜냐하면 수급이 이제 꼬여져 있을 때 꼬여졌다기보다는 밑으로 안 팔어. 왜 굳이 밑으로 팔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PER이 14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평가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52% 빠졌잖아요.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PER이 30배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이닉스가 PER 7배 저평가 얘기하고 있는데 14배짜리를 지금 왜 갖고 가냐 이거죠. 우리 기준에 PBR이 하이닉스가 1.7배짜리 얘기하고 있는데 4.8배짜리를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는 이유는 낙폭과대라 이거죠. 고점 대비 낙폭과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이쪽 에코프로 삼형제가 이날 두들겨 맞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대주주가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내부자 정보로 자기들이 이제 뭐 저가 편입했다 이제 고가에 차익 실현했다. 근데 전체 흐름을 주가 조작을 해서 들어올려놓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그들이 처벌받고 펀더멘탈 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그 펀더멘탈 상의 흐름이 저평가냐?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그 이전에 이미 기업 분할 전에 주가를 올려놓은 폭도 있었는데 저점 대비 여전히 80% 올라와 있는데 펀더멘탈이 확인이 되느냐?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봉으로 보셔서 그런데 주봉으로 보시면요. 거래대금이 어때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우리는 얘는 끝났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기업 분할을 한 거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강세를 띨 때 이때는 단기 공략의 수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슈팅에 빰빰 하고 나온 거죠. 11월 달에 2차 전체 에코프로 BM의 추가 수주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거래대금이 없죠. 없잖아. 없는 상태 두들겨 맞죠. 이건 이제 매물이 된 거죠. 이 매물을 거래를 제대로 실어놓고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못 간다고? 그러진 않아. 그럼 어떻게? 시장 수익률. 끝.
자꾸 저 고점에서 낙폭을 보니까 낙폭 과대라고 인식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펀더멘털 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나 고평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지금 우리도 조심스럽게 건드려요. 얘도 수급은 별로 그닥 뭐 수급이 뭐가 있어? 개뿔 없어요. 얘를 들여다보느니 SM이 날 수도 있어. 근데 거래대금이 SM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제한적인 SM의 기준보다는 이쪽에 하이브의 기준을 좀 들여다본다. 응? 왜냐하면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은 비오프닝이라고 표현하나요? 비오프닝 관련해서 야, SM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네. 일단 뭐 그 다음번에 또 흐름을 보면 되니까 SM 플러스까지 저 손바뀜이고, 야, 68,000원 그 기준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일단은 어찌 됐건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적인 범위에 기술적인 범위에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기준 이렇게 이렇게. 그게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 하이브의 경우에 저 고점 대비 32% 밀려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력으로 편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윙에서도 이제 비중을 좀 늘린 거는 시장의 이슈가 뭐 다시 게임즈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NFT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순환성이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찌됐건 위드 코로나 뭐 비오프닝 뭐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새롭게 이제 항공주든 여행주든 또 엔터주들 특히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수급이 몰려 있다 보니, 그 수급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누적 수급 범위면은 이제 SM이나 Y젠터, JYP를 보죠. 한 20%씩 매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의 경우는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뭐 원체 68%가 일단 대주주 물량이고 외국인들 15%니까 그러면 83% 기관들 지분 빼면은 개인들이 별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급, 요 밑에 있는 개인 선호, 개인 누적 수급은 요게 이제 물량인데, 요 부분을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걸 빼고 나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는구나. 근데 앞서 그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월등하게 실려줘야 돼요. 월등하게. 왜냐하면 펀드멘탈적으로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고평가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성이 나오는 흐름이 아니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5MA, 20MA 거래량 이제 주봉에서 겨우 넘겨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야 사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이 터져주질 않죠. 터져주면 그때 보는 거고, 또 카카오는 이제 오늘 뭐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20MA, 5MA, 20MA 거래량에 이제 막 넘기려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저 정도까지 거래가 수반되어야 본격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하이브도 마찬가지. 하이브도 이제 막 5MA, 20MA.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작년 10월 이후로만 따지면은 그 정도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 이후에 쭉 움직였던 이 정도 변동성의 거래 수준이. 다음 주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수반된다라고 하면 이쪽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슈, 테마죠. 리오프닝에 대한. 그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스윙으로 확장을 했고 일부 추가 편입을 해서 비중을 가져간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준 좀 잡으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범위 조절만 좀 해주시고 방안에서 이제 주력주로 올려드리는 전략 종목군들 위주로
또 문자 단문 문자 나가는 종목 위주로 비중 조절만 잘해서 편입해 주시면 지금장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장하드 좀 갖다 주세요. 녹화 올려드리겠습니다.